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호인입니다.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오늘은 53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단답형 퀴즈 하나 내는 것을 시작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무엇이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다 라고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험회사는 사기업이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험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새 낱말은 무엇일까요? 도둑놈입니다. 사람들은 보험회사를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왜 도둑놈 소리를 들을까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보험회사를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보험 관련 일을 32년째 해오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보험회사는 도둑놈이 맞습니다. 허가 맡은 도둑놈입니다. 원래 보험회사는 계약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로 위험보장도 해주고 만기시 보험금도 지급하고 그래야 맞지만, 그러면은 거두어들인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다 지급하고 나면은 보험회사는 뭘 먹고 사느냐 궁금해 하실 겁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를 대지저금통에 넣어놓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대출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처에다가 그 돈을 굴리게 됩니다. 즉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두어들인 이익의 일부는 계약자와 약속한 대로 만기 시에 돌려주고 나머지 이익은 보험회사가 먹고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요즘 수익률을 보면은 전반적인 저금리 시대에다가 마땅한 투자처도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자산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자산 운용으로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계약자들한테 줄 돈을 안 주거나 덜 주거나 해서 먹고 사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쓴 책도 보험회사는 도둑놈, 내 보험 도둑 안 맞기라는 책을 출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정 사망률과 예정 사업비율과 예정 이율이라는 이 세 가지의 예측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예정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1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1년 동안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을 하느냐, 즉 말 그대로 사망 확률을 예정치로 산정을 해서 그에 따르는 보험료를 받는 것이, 그게 예정 사망률에 의한 위험보험료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예로 사망보험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렇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가입자 10,000명한테 받아야 될 위험보험료는 1,000원씩만 받으면 되는 격이죠. 그렇다면 계약자한테 보험료로 받은 1,0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나면은 보험회사는 뭐 먹고 사느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자한테 거두어들인 보험료 1,000만 원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보험회사가
대출도 해주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식 채권에 투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처에다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한테 돌려주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먹으면 되는 건데, 보험회사는 이 예정 사망률에 의해서 산정된 위험보험료를 보험회사가 편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정 사업비율이라는 것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부가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부가보험료를 아까 예정 사망률에 의한 위험보험료에다가 플러스해서 보험료를 계산을 합니다. 이 예정 사업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회사를 유지하려면은 임직원들의 급여도 줘야 되고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들의 수당도 줘야 되고 보험료 수금을 요새는 자동이체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자동이체를 관장하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유지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로 얼마나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예정치를 산정을 해서 그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회사를 유지하고 보험계약을 관리하다 보면은 사업비를 예정 사업비로 산정한 금액만큼 딱 맞아떨어지게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더 많아서 비차손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용 부분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손해가 났다 그래서 비차손 이러는데, 그래서 비차손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정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를 좀 적게 써서 비차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예정치보다 적게 쓰면은 이익이 나겠죠. 그걸 비차익이라고 하는데,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가장 그 회사 경영을 잘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비차손이나 비차익이 나기도 하는데, 문제는 비차익이 나면은 보험회사가 다 먹고 비차손이 나면은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예정 사망률과 실제 사망률에 있어서도 예정치는 10만 명 중에서 1년에 10,000명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11,000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사망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서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거를 4차 손이라고 합니다. 사망 부분에서 손해가 났다. 그래서 4차 손이라고 그러고, 예정 사망률이 10,000명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9,000명밖에 죽지 않았다면은 사망보험금이 적게 나갔을 것이니까 이익이 발생됐겠죠. 그걸 4차 이익이라고 합니다. 여기 역시도 예정 사망률과 실제 사망률이 똑같아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위험보험료 걷어들인 거고 사망보험금 지급한 거고 똑같은 것이 가장 현명하게 회사를 운영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정 사망률보다 실제 사망률이 더 많아가지고 사망보험금이 더 많이 나갔다 그러면 4차 손이 생긴다 그랬는데, 보험회사는 이 4차 손이 생겼다는 이유로다가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는 보험료를 인상을 합니다. 그러나 4차 이익이 났다 그래서 반대로 그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들한테 그 이익 난 것만큼을 돌려주느냐? 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4차 이익이 나면은 본인들이 다 먹고, 4차 손이 생기면은 보험료 인상을 하고, 예정 사업비도 마찬가지. 비차익이 나면은 자기네들 돈이라고 다 먹고, 비차 손이 나면은 부가보험료를 또 인상하고, 이런 관행이 문제입니다. 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관여되는 세 번째 요소는 예정이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이율은 말 그대로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거두어들여서 예정이율 몇 프로를 불이해서 나중에 만기 시에 계약자한테 돌려주겠다 하는 그러한 예정치 이율입니다. 예정이율.
그러나 이것도 실제로 운용을 하다 보면은 예정이율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둬들여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예정이율보다도 더 낮은 이익을 봐서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거 역시도 손해가 났을 때는 2차 손, 이익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났다. 그래서 2차 손, 이익이 나는 경우는 2차 이익 이렇게 해서 이율 부분에서 이익이 났다 이렇게 해서 2차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정에 관여하는 세 가지 요소, 예정 위험률, 예정 사업비율, 예정 이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약자한테 받아야 할 보험료 금액을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 4차 이익이나 B차 이익이나 2차 이익은 계약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났을 때, 즉 4차 손, B차 손, 2차 손 이렇게 손해가 났을 때는 해당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계약자한테 환원 안 해주고 자기네들이 다 독식해놓고 손해가 날 때가 되면은 보험료 인상을 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다가 죽는 신용을 하는 그런 보험회사의 관행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4차 이익, B차 이익, 2차 이익을 먹고 살아서는 안 되고, 자산 운용을 해서 거둬들인 자산 운용 수익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망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해서 덜 주거나 해서 4차 이익이 남은 거를 자기네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4차 이익을 보험회사가 독식한다면 그거는 삼척동자한테도 보험회사 운영을 맡겨놔도 됩니다. 어려울 곳이 하나도 없겠죠. 줄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해서 남은 돈은 4차 이익이라고 보기보다는 계약자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이 보험계약에서는 예정 사업비로 50만 원을 써야 되겠다 하고서 책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 50만 원은 설계사의 수당이라든가 기타 보험관리 유지 비용으로 전액 다 쓰든지, 아니면은 쓰다가 남았으면은 그 돈을 계약자한테 환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업비에서 남은 돈을 자기네들의 이익이라고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회사가 독식을 한다면은 그거 역시도 계약자의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험회사의 관리자로 있었을 당시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설계사가 보험회사를 그만두면은 그 설계사가 모집했던 모집수당은 달달이 유지되는 대로 보험회사가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보험 설계사가 잔여 모집수당이라고 그러죠. 덜 타먹은 수당인을 말합니다. 그 잔여 모집수당 청구를 하면은 전액 다 해당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한테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S생명이라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씩 계속 설계사들의 모집수당을 안 주기 시작하더니 도둑질은 엄청 빠르게 배웁니다. 지금은 모든 보험회사들이 설계사가 중도에 퇴사를 하면은 그 설계사한테 주던 모집수당을 그 계약이 잘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안 줍니다. 보험회사가 다 독식합니다. 보험회사는 돈만 보이면은 먹어치우는 아주 무서운 돈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사업비는 말 그대로 사업비로 써야지 보험회사가 먹으라고 책정된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퇴사한 사람한테는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설계사가 퇴사를 하면은 사업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보험회사는 계약자한테 거두어들인 보험료를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해서 거기에서 번 수익을 일부는 계약자한테 돌려주고
일부만 보험회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사차익, 즉 사망보험금을 적게 지급해가지고 남은 돈도 보험회사가 다 처먹어버리고, 사업비를 적게 써서 남은 돈 비차익도 보험회사가 다 독식을 해버리고, 이 차익은 더더욱 내가 이익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니까 계약자한테 약속한 예정이율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독식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의 연말 결산 그 회계 자료를 보면은 자산 운용에서는 돈 번 것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면서도 방금 이야기한 사차익이나 비차익, 이차익을 엄청 보험회사들이 먹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의 주주들이 가져가는 배당금이나 아니면 임직원들의 급여나 상여금은 언제나 보면은 업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의 이러한 관행이 바뀌어져야만 진정 국민으로부터 도둑놈 소리를 안 듣고 존경받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